안녕하세요. 마음지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미리 보기로 슬쩍 확인합니다. 오늘 뭐 해? 라는 짧은 메시지네요. 분명 두세 줄도 안 되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근데 손가락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휴대폰 화면을 그냥 꺼버립니다. 머릿속으로만 중얼거리죠. 아, 이건 조금만 있다가 답해야겠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폰을 켜보면 그 대화창 위에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야, 답 좀 해. 그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 망했다. 이제 뭐라고 답하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아, 미안. 회사 일 때문에 폰을 못 봤어. 아, 방금 봤네? 근데 둘 다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회사 일 때문에 못 본 것도 아니고 방금 본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또 한참 동안 읽기만 한 채 폰을 내려놓습니다. 밤이 되고 침대에 누워서야 겨우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미안. 오늘 정신이 없었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였지만 보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나는 왜 답장 하나를 이렇게 못할까?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무례한 거 아닌가? 친구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답이 느려? 핸드폰 들고 사는 사람이 답장을 그리 늦게 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쩔 땐 이런 말도 됐습니다. 카톡에선 대답 안 하면서 인스타 스토리는 잘만 올리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나 하루 종일 카톡 안 보았다고 말해놓고 짬짬이 유튜브도 보고 릴스도 보고 쇼츠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영상은 30분, 1시간도 거뜬히 보면서 답장은 왜 그 30초가 이렇게 힘들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제한된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카톡 답장을 늦게 하는 나를 게으르고 무례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그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 습관을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와 선택, 그리고 자기 보호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답장이 느린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가 없어서입니다. 이 차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탓하는 일을 상당 부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뇌가 카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들에게 카톡은 탁구처럼 느껴집니다. 톡이 오면 탁, 바로 되받아칩니다. 응, 오케이 가자. 별 생각 없이 툭툭 주고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가벼운 놀이입니다. 오히려 많이 주고받을수록 에너지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은 탁구가 아니라 편지 쓰기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오늘 뭐 해? 라고 보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 뜻 없는 한 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곧바로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안부 인사인가? 아니면 은근슬쩍 만나자고 깔아두는 말인가? 오늘은 진짜 집에서 혼자 있고 싶은데 또 거절하면 너무 티나려나? 이번 주에도 약속 2번이나 취소했는데 또 오늘 쉰다고 하면 얘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부드러울까? 그냥 집에서 쉴 거야 라고 하면 너무 딱딱한가? 이모티콘을 붙여야 하나? 어떤 이모티콘이 덜 차가워 보이지? 이 모든 생각이 몇 초 사이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여러분의 뇌는 순식간에 지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결정하기엔 피곤해. 일단 보류하자. 좀 더 멘탈이 안정됐을 때 답하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은 대충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걸 마음이 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낸 한 문장이 상대에게 어떤 기분을 줄지, 어떻게 들릴지, 어디까지가 예의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처가 될지, 그 모든 걸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건 결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은 메시지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작은 사회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읽고 답장할까? 읽고만 있을까? 이따가 답할까? 아예 안 볼까? 그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카톡 답장이 그렇게 버거울까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 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먼저 인간의 뇌에는 사회적 에너지 예산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산이 큽니다. 하루에 100명과 대화해도 끄떡없습니다. 이들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연료로 달리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마다 도파민이 터지고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세틸콜린 시스템에 더 의존합니다. 이 호르몬은 조용한 집중, 깊은 사고를 할 때 분비되며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에너지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10명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면 예산이 바닥납니다. 그 이후의 모든 메시지는 에너지 적자 상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사회적 에너지 계좌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동료와 인사하는데 5만 원, 회의에서 발표하는데 20만 원, 점심 약속에 30만 원. 하루가 끝날 즈음 계좌 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이때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답장 하나에 필요한 에너지는 15만 원. 하지만 계좌에는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거절합니다. 잔액 부족. 내일 다시 시도하세요.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이걸 의사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판사들이 내린 가석방 승인율은 70%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내린 가석방 승인율은 10%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인데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판사의 뇌가 하루 종일 수백 개의 판단을 내리느라 지쳐서 오후에는 복잡한 결정을 피하고 안전한 선택, 즉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백 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옷 입을지, 어떤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이 모든 것이 뇌의 전두엽 에너지를 씁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 전두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더 이상 복잡한 판단 못하겠어. 이때 울리는 카톡 알림은 뇌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야, 나 지금도 겨우 서 있는데 너 또 생각하래? 또 판단하래? 그래서 뇌는 아주 영리하게 반응합니다. 나중에 하자.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뇌과학에는 전환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A라는 작업에서 B라는 작업으로 주의를 돌릴 때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멍하니 쉬고 있을 때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깊이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톡 하고 알림이 울립니다. 이때 답장을 하려면 여러분은 뇌의 모드를 휴식 모드에서 사회적 모드로 급격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사회적 모드로 전환하는데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톡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은 전환할 에너지가 없어. 나중에 에너지가 찰 때까지 기다려줘.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150개의 디지털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에 답장하려면 하루에 최소 3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 뇌는 150개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150명입니다. 이를 던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150명도 다 똑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중 5명은 최측근, 15명은 친한 친구, 50명은 친구, 150명은 아는 사람입니다. 즉, 진짜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명에게 매일 답장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답장을 늦게 하는 건
여러분의 뇌가 정직하다는 증거입니다. 나 지금 에너지 없어. 억지로 답장하면 거짓말이 될 거야. 차라리 나중에 진심으로 답장할게.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친구들에게 답장 좀 빨리 해 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수동적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 관리를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는 3초 감각 리셋입니다. 카톡 알림이 울렸을 때 즉시 답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딱 3초만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손바닥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그 다음 엉덩이가 의자에 닿은 느낌에 집중하세요. 어느 부분이 더 많은 무게를 받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 내 발이 땅에 확실히 닿아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딱 3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3초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 순간 여러분 뇌의 에너지가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던 쪽에서 지금 여기 내 몸을 느끼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불안한 생각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3초 후 이제 선택하세요. 지금 답장할 에너지가 있나? 없으면 언제 답장할 건가? 이제 답장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야, 답 좀 해 라고 재촉할 때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이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조급함은 친구의 것이다. 친구의 조급함은 친구가 처리할 일입니다. 내가 대신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상사가 왜 답장이 늦어? 라고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만은 상사의 것이다. 이렇게 감정의 주소를 명확히 하는 순간 불필요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바로 답해야 한다는 규칙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답하면 좋은 사람, 늦게 답하면 무례한 사람. 이 공식은 스마트폰 회사와 메신저 회사에게만 이로운 공식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에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정해진 시간에 카톡을 확인하고 그때 모아서 답장해도 사실 인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12시 30분에 20분, 퇴근 후 저녁 7시에 30분, 자기 전 9시에 20분, 그리고 친구들에게 넌지시 말해두세요. 나 요즘 집중해서 일하려고 폰 잘 안 봐. 답장이 좀 늦을 수 있어. 급한 건 전화해줘.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놓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이 80%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항상 적당히 웃기면서 센스 있게 상대 기분 하나하나 다 맞춰가며 답장하려고 하면 당연히 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서 일단 읽기만 할게. 나중에 천천히 답할게. 혹은 지금 바로 길게는 못 쓰겠는데 네 말 들었어.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하자.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훨씬 덜 불안해합니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억지로 문장을 짜내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표현 하나면 충분합니다. 크크, 고마워, 좋아 같은 짧은 반응이면 됩니다. 그것은 나 여기 있어, 네 말 듣고 있어 라는 신호니까요. 다섯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 에너지 스타일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 사실 카톡 답장 되게 느린 편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메시지 올 때마다 머리가 좀 복잡해져서 그래. 그래서 급한 일이면 전화 한번 해주는 게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한 번만 솔직하게 공유해두면 상대는 여러분의 답장 속도를 성격이 아니라 스타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 말을 이해해 줄 겁니다. 오히려 그래, 푹 쉬어 라고 말해줄 거예요. 만약 이 말을 이해 못하고 화를 내는 친구라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는 카톡보다 직접 만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매일 안부를 주고받지만 정작 만나서는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관계보다 서로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루치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후,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카톡 알림이 울렸을 때 예전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3초 감각 리셋을 하고 지금 답장할 에너지 있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죄책감 없이 나중에를 선택합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1개월 후 친구들이 바랍니다. 너 요즘 답장 빨라졌네? 아이러니하게도 답장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닙니다. 답장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억지로 보낸 100개의 답장보다 에너지가 있을 때 보낸 10개의 진심 어린 답장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상대도 느낍니다. 제가 보낸 답장은 진짜 마음이 담겨 있구나. 3개월 후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퇴근 후 오늘 있었던 대화를 반추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답장을 안 해서 상대가 기분 나빴을까? 같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대해도 저 사람 힘든 날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되 내 에너지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도울 게 있나요? 라고 따뜻하게 물어볼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 탱크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남의 감정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했을까요? 1990년대를 떠올려 봅시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집 전화로만 연락했습니다. 집에 없으면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30분 안에 답장 안 하면 왜 답 안 해? 입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관계의 과부하입니다. 여러분이 답장을 늦게 하는 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에 대한 건강한 저항입니다. 여러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24시간 대기 상태가 아니야. 나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깊이 있는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빠른 답장 100개보다 늦더라도 진심 어린 답장 1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아껴서 보내는 답장은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당신의 느린 답장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함입니다. 당신의 선택적 무응답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늦게 답장하세요. 죄책감 없이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그리고 정말 답장하고 싶을 때 진심을 담아 답장하세요. 당신의 느린 답장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톡 답장이 늦은 나를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도 끝까지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바라가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지도는 당신의 느리고 조용한 방식의 소통에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지도를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